그래서 완전성을 상징해. 그리고 땅은 네모로 상징이 됩니다. 그 땅은 네모이고 어머니를 뜻하고. 그런데 이 하늘은 그릴 수 없다고 봤어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나 무엇이든지 간에 담을 수 없다. 동그라미는 그릴 수 없다, 담을 수 없다, 쓸 수 없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동그라미가 아예 없어. 그 동그라미로 쓸 수 있는 거는 다 네모로 썼어요. 말씀 원자 한번 써보세요. 그 말씀원의 맨 밑에 네모가 입이야. 벌린 입을 나타내는데 동그랗게 안 하고 네모로 썼는데 동그라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나라 국자도 그렇죠, 그죠? 중국 지도를 보면 성은 전부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랗다라는 것은 울타리 또는 입 모양, 이런 해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날일자도 동그라미에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해를 나타낼 때. 근데 지금은 네모로 바뀌어 있죠. 기본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뜻하는 것과 땅을 뜻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동그라미 뭐 이렇게 만들기도 좀 어렵고 네모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엮는 걸로 나중에는 모양을 본뜨다. 그래서 본뜸이라는 뜻을 갖게 돼. 무늬, 본뜬 무늬. 그런데 이 본뜬 무늬만 갖고는 우리의 말을 담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금방 표현이 됐네요. 글자라는 것은 말을 적기 위한 기호야. 그럼 완벽히 규정이 된 거예요. 글자라는 것은 말이 더 근원적인 거네. 말을 좀 더 설명드리고, 말을 적기 위한, 적이라는 거는 뭐 붙인 게 좋아하시나요? 네. 그때만 적, 우리 충청도에서 그걸 적이라고 그래. 네네. 아나? 저 충청도. 어디? 근데 대전이랑. 대전. 네. 알아요, 적? 산적할 때 그런. 맞아. 네. 산적할 때 적. 적을 붙여 먹는다, 붙이다. 이게 풀 붙이듯이 붙이는 걸 말하는 건데, 적이란 말하고 쪼개서 나눠진 쪽하고 같은 거야. 평평하게 쭉 펼친 것을 적이라고 그러고, 쪼개 놓은 것은 쪽이라고 그래. 쪽을 세로로 나누는 것이고, 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펼쳐 놓는 거. 물론 이제 그 완전히 쪼개지지 않은 것은 쪽이라고 그래. 다리를 쫙 벌린다. 그러니까 쪼개다 해서 다 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대나무에서 왔네. 예전에는 한지가 없을 때는 동물의 그 등딱지 또는 허벅지, 뼈 평평하잖아요. 이런데 또 나뭇잎 또는 이제 그 대나무 이런 거 이제 눌러가지고 판판하게 해서 쪽쪽쪽 쪼갠 다음에 이걸 판판하게 그늘에다 말려가지고 글씨를 썼어요. 그런 게 쪽이라고 해요. 쪽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말려놓은 거. 한자로는 죽편, 대나무 쪽, 거기다 글씨를 쓴 거고. 그러니까 쓴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아까 끌다, 썰물, 끌다, 긋다니까 예전에는 그럼 대나무에다가 쇠꼬챙이로 이렇게 쓱쓱쓱 끌어가지고 무엇인가 그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적다 그랬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뭔가 눌러가지고 그어서 뭘 나타내면 그것을 적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럼 기호화가 되는 거야. 적는다는 건 어제 새기는 거고, 그것을 새긴다는 것은 그 사이에다 집어넣는다는 거니까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종이에 새기기도 하고 좀 파거나 도둠하거나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새겨 넣는 거, 이게 적는 거죠. 그럼 물질적인 어떤 차원이 있어야 돼. 그럼 필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 적힐 수 있는 이제 뭐 종이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잉크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질적 단위가 반드시 필요해. 물질적 단위가 없는 것을 이제 말소리라고 그래. 이 소리는 이런 물질 단위 없이도 물질이 물질인데, 소리는 우리 목을 통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글자지. 그 음성 글자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시그널로 우리 표현하면 시그널, 신호. 그러니까 적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바탕 위에서만 가능해. 근데 말은 그렇지 않아.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들은 우리 뇌에서 처리되는 것의 10분의 1도 안 돼. 내가 이제 뭐
이 컵을 뭐 이 병을 알아봤다. 그러면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 뇌는 이 말과 관련된 것에 한 10배 정도의 정보를 처리해야만 돼. 패턴화한다는 건데 이 패턴화가 안 되면은 이게 물병인지 뭔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이 90% 정도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뇌 처리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결과를 우리한테 입력을 하면 우리 그걸 보고 언어와 연결시켜. 말과 연결시키니까 말이라는 거는 우리 뇌의 정보 처리의 패턴에 대한 이름이야. 이건 이제 내식으로 말음질이라고 표현할게요. 말음질.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경험을 말음질하기 위한 거야. 쉽죠, 그죠? 네. 말음질은 옷 만드는 거, 옷감이 있으면 경험이라고 합시다. 여기 생각도 들어가고 느낌도 마음도 뜻도 다 들어가요. 경험 가장 넓게 쓴 거예요. 요것들을 옷감이라고 보면 가위나 뭐 칼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맞게끔 잘라가지고 옷을 이제 만드는 과정, 뭐 재단하고 재봉하고 하겠죠. 이 전 과정을 그냥 말음질이라고 쓴다면은 그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말음질하기 위한 것이다. 도구네, 수단이고. 근데 이 도구와 수단이 결국은 이런 뇌에 스스로 패턴화하는 과정 전체를 하나의 결과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보니까 제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네. 어려우면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내 실제 경험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같은 경험을 되게 공유해. 그래서 말 한마디면은 맞아. 사실은 그 말은 수백 가지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유사하다 보니까 맞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의 유사성. 여자로 살고 남자로 살고 하면 경험이 달라.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경험은 다른 거야. 하지만 말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 듬성듬성 좀 한 땀 한 땀 이렇게 듬성듬성 우리가 짜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프로그램 AI 뭐 인공지능의 프로그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듬성듬성 이렇게 짜이고 있어요. 말은. 근데 말은 내 경험을 말음질하는 거긴 한데 문제는 배운 거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배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에게서 배운 거야. 말을 물려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창조한 사람은 없어. 말을 계속 물려받고 내리받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러니까 공동체 산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을 말음질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공동체가 말음질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말에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말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은 결국 배운다는 측면에서 배우고 가르친다는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역사성, 공동체의 경험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집단적 산물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사적 언어. 나만 아는 말을 할 수도 있어. 응? 또는 뭐 어디 우리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7,000개 정도의 말이 있다고 하면은 주로 적도 근처에 다 그 말들이 이렇게 널려 있어. 적도 근처에 있는 건 당연하게도 밀림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 부족이 여기 있으면 옆 부족으로 갈 수가 없어. 밀림 때문에. 하지만 밀림 안에서는 그 밀림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글 자치가 가능해. 그래서 오랫동안 한 100명 정도, 500명 규모 이하면은 뭐 한 몇천 년, 2000년 정도는 그냥 고아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가 있어. 침략만 없으면은. 그러니 이 정글지대, 적도 부근에는 뭐 옆에 가면 또 다른 말, 또 다른 말 해가지고 말의 종류가 뭐 할 수 없이 많아. 아직까지 다 세지도 못했는데 한 7,00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6,000개일 수도 있는데 제주도 말은 하나의 말인가요? 한국말인가요? 제주도 말과 한국말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고 보면 이제 7,000개, 같다고 보면은 6,000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개통어라는 개통을 따져서 보면은 우랄 알타이어를 하나로 볼까요? 몽골어하고 한국어하고 우랄 알타이어인데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개통은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셈법에 따라 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서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고 변방어라는 게 있고 경계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종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뭐 7,000개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말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이제 이러한 뭐 인간뿐만 아니고 짐승들도 말을 하잖아요. 개도 말을 하고 소도 말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이 식물도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마디로 경험을 마름질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곳, 감각이 있는 곳에는 대개 다 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말은 뭐가 다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동물의 말과 짐승의 말과 사람의 말, 인공지능의 말이 있다면은 사람의 말의 중요한 특징은 나라는 걸 쓴다는 거야. 나, 주어, 주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자신이 일종의 임자로서 말을 해. 본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려 쓴다는 말을 써요. 부려 쓴다. 말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나타내. 그래서 말은 일단 경험을 마름질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나 또는 뜻이나 마음을 이제 세 가지로 말하려고 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름하는 거, 가리킴, 이름, 가리키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말의 첫 번째 기능은 가리키는 거죠. 오늘 뭐 덥다. 그럼 더운 거 어쨌든 더움을 가리키고 있죠.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너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 하면 그것도 가리킬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생각과 같은 게 있어. 생각 같은 것은 뜻하는 거야. 뜻이라는 거는 먹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뜯다. 풀을 뜯는 거. 이게 뜻의 의미야. 그러니까 풀밭에 가서 뭘 뜯을까요? 눈에 띄는 거. 그걸 하나 딱 뜯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이 뜻이야. 내가 파악해서 가진 것, 이게 뜻이야. 그 뜻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멘탈 랭귀지로 있는 거, 나에게 있어. 내 정신 안에. 그러니까 뜻을 품다, 뜻을 갖다, 뜻을 펼치다라는 건 철저히 주관적, 나의 뜻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뜻이나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먹고 뜻을 갖는데 추상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마음은 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 눈빛으로 또 뭐 선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요거는 어떤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거지. 이걸 메타포라고도 쓰게 되는데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달덩이 같으시군요. 그러면은 이쁘다는 거야. 근데 달덩이 같다는 건 단순히 이쁜 건 아니야. 달과 비교되는 바가 있는 거야. 그죠? 난초처럼 이쁘군요. 그럼 난초와 유사한 어떤 게 있어. 난초는 아니지. 그 이쁜 것만도 아니고 난초만도 아니어서 난초를 빗대서 이걸 말하고 있어. 석조, 그죠? 건너지르고 있어. 가로지르고 있는 거. 이건 나타내는 거. 마음도 나타낼 수 있고 사물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마름질하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무한히 많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부렸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를 적는 것은 이제 글자야. 근데 이 글자는 현재 우리 지구상에는 26개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은 이렇게 많은데 글자는 이렇게 적을까요? 글자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자연종이 아니야. 인공종이, 인공물. 그러니까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글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글자는 없어. 그러니까 글자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뭐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성 문자라고 하는 이집트 상형 문자, 그다음에 신성 문자 이런 한 BC 5,000년, 6,000년 거슬러 올라가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런 글자들은 종교 의식을 위해서 만들어졌어. 신에게 신을 숭배할 때 리추얼이라고 하는 의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이게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적어놓는 거야. 그래서 종교 문서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왕은 법전을 만들 때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서 명령했는데 저기 안 들어. 다르게 해.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저기 내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똑같은 법을 따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법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 돈벌이. 돈벌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자기가 내 양을 7마리 가져갔어. 빌려갔어. 그럼 그걸 적어야 되잖아. 언제 누가 뭐 빌려갔다. 그래서 이거 쪼개. 이제 어음이죠. 쪼개 놓은 것을 어음이라고. 그러니까 한자가 아니고 우리말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려받아서 맞춰. 그러면은 7마리 이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자 개념은 별로 없었지만은 글자라는 건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해 왔어요. 발전해 오다 보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 같은 경우 뭐 1000개씩 이렇게 돼. 해독이 불가능해. 뭐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그 이집트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글자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 부적의 의미가 있어. 새를 그려놓으면 실제로 그 글자는 새의 힘을 갖는다고 봤어. 그러니까 이게 글자인지 부적인지 그 둘을 모두 갖고 있어. 단순히 말을 적기 위한 기호는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상형 문자는. 자, 문자를 설명하자 이렇게 됐는데 문이라는 게 엮는 것이고 사물을 나타내는 것을 쭉 무늬를 그리지만 이걸로 말을 다 못할 수밖에 없어. 왜? 경험은 풍요로운데 글자 수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나타낼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 문이라는 것을 우리 갑골문 할 때 문이라는 말 씁니다. 갑골문. 갑골이라는 게 거북이 등딱지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골판, 골, 뼈 이런 거 쓴 거. 이 문을 마음대로 이제 결합을 해. 지산이, 회인이 이래 해가지고 형성이니. 다시 한번 문과 문을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걸 자라 그래. 그러니까 자는 아들이야. 나아진 거. 그러니까 문이 원래 있고 이해가 됐죠? 네. 이 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6개의 방식으로 묶어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낳았어. 만들어냈어. 낳았어. 그걸 아들 자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낳아졌다는 뜻에서 그래서 문자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한나라 때 정리를 해.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긴 저렇게 쓰고 뭐 발음도 제각각이고 뭐 개판 5분 전이지. 그래서 한참 소통하면은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는데 단박에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문자를 정리해. 자전 같은 걸 만드는 거야. 그걸 한나라 때 해가지고 이제 한자가 되는 거야. 한자라는 것은 한나라 시대 때 정리한 문자를 한자라고 그래. 지금은 이제 그 한자란 말을 중국 사람들도 안 쓰잖아요. 중국어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이건 한나라 때 쭉 이어져 온 거를 우리도 받아들였어. 이제 뭐 신라 때도 쓰고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라는 것은 문자의 한나라식 표기 방법이다. 그러면 다른 표기도 있었겠네요. 상나라 표기도 있고 다른 식으로도 문자를 표기했었어. 하지만 이제 살아남은 거는 한자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이제 한자라고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문자는 중국말을 적는 글자가 문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말, 한국말을 적는 글자는 한글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글로는 중국말로 적을 수가 있어. 그죠? 네. 일본말도 적을 수 있어. 한글은 그냥 기호 체계야. 말을 적기 위한 기호 체계이기 때문에 잉글리시도 적을 수 있고 스페인리시도 적을 수 있고. 네. 아니 저희가 네. 저희도 아, 그러시구나. 아, 그 입성 끝나고 아, 온라인에서 네네네. 네. 일단 이제 그 차이는 금방 아셨죠. 이제 글자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 문자라고 쓰면 사실 우리는 뜻도 모르고 쓰고 있는, 물론 문자를 오늘날에는 우리가 글자라는 의미로도 써요. 그래서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는 사람이면 글자와 문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영어로는 스크립이라고 쓰기도 하고 스크립, 또 레터라고도 쓰고 캐릭터라고도 쓰는데 오래된 순서가 캐릭터,
레터, 스크립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캐릭터라는 거는 카락터레라는 말은 새겨놨다는 뜻이야. 똑같네 뭐 뼈에 새기고 했던 것처럼 새겨놓은 거. 동전에 새긴 면이 있죠. 여기에 새겨놓은 거 이게 캐릭터야. 마음에도 마음의 무늬가 있다고 본 거야. 새겨넣을 수 있어서 마음에도 캐릭터가 있는 거죠. 새겨넣어지고 안 변하네. 그러니까 요 안 변하는 새겨놓은 것들이 이제 뭐 28개, 26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캐릭터라고 이제 한 거죠. 그 문자, 글자란 뜻이고 낱글자. 요거를 이제 쭉 열거 늘어놓은 것을 레터라고 해요. 편지란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 캐릭터들을 그냥 하나하나 흩어놓은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형으로, 마른 먹골로, 뭐 나선형으로 수많은 방식으로 이렇게 뭐 정해지기 전에는 무수한 실험이 있었던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우리 한자만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안 썼어 당연히. 옆으로도 쓰고 수많은 방식을 실험을 하다가 결국 붓이니까 붓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편해. 그리고 붓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쓸 때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고 또 보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글씨 쓰기 편한 거야. 만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붓은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쓰려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면 돼. 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려쓰기 하면서 이렇게 쓰기는 좀 어려워. 이게 훨씬 쓰기가 편한 거지. 오른손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서체야 이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거는 그냥 낱글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레터는 이걸 이렇게 쭉 이어놓은, 늘어놓은 거. 레터. 근데 아무래도 뭐 아무렇게나 늘어놓진 않게 되잖아. 뭔가 의미 있게 늘어놓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것이 그래서 편지란 뜻도 갖게 됐다. 편지란 뜻도 갖게 됐는데,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언어학에 쓰는 표현은 라이팅 시스템이라는, 라이팅을 쓰다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글자라고도 안 하고 적는 시스템이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글자라는 것은 적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적기 위한 것이 알파벳일 수도 있고 데바나가리일 수도 있고 뭐 한글일 수도 있고 가나일 수도 있고. 가나라는 말은 가짜 말이란 가짜. 가나는 가짜란 뜻이야. 진짜는 따로 있는 거죠. 진어는 한자가 진어고, 우리도 그렇게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언문이란 말을 썼잖아. 언문이라는 것은 쉽다는 뜻이야. 쉬운 글자, 한글,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했었어요. 쉽다 이런 뜻이야. 근데 중국은 한자에 비하면 가나 글자는 글자가 아니잖아. 형태를 꼴을 못 갖췄잖아. 그래서 이제 임시로 또는 가짜로 빌려 쓰는 문자 해가지고 이제 가나 이렇게 썼던 거죠. 사실 훈민정음은 가나가 아니야. 그건 완전한 글자 체계를 갖추고 있죠.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고 스크립이라고 해도 좋고 글자라고 불러도 좋고 다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와 그다음에 이제 말의 차이는 설명이 됐고, 글이라는 건 이제 당연히 이제 글자를 가지고 말을 적으면 글이 된 거죠. 이때 좋은 글, 뭐 나쁜 글은 지금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뭐 지금 그럼 저희가 그 아까 이제 글과 한글과 우리 말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 나이 때에 이제 쓰는 말들이 이제 글자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는 조금 그 둘을 동시에 다루고 싶은데, 그러면 그 둘을 이제 모두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글자랑 말을. 일단 이제 그 주제는 네. 이제 SNS나 이런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언어 그 상황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발표는 높은 수준의 발표는 일단 아니야고는 분화 비평 정도 돼서 훈민정음이나 한글에 관한 연구는 사실 필요가 없어. 그거는 네, 그거를 하게 된다면은 그냥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에 보면 이모티콘들이 있죠. 네. 이모티콘은 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고 보시나? 잠깐만. 그럼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다시 보여주고 시작을 해야 돼. 태권도 글자. 응? 글자라고 보고 싶으세요? 자, 뭘 써야 되나? 문자. 잘못 쓰면 안 되니까. 그게 뭐냐? 네, 김수롱 선생님한테 한번. 여기 보면 네. 이모티콘이 이쪽이죠? 표정들을 쭉 담아놨어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이게 말이에요, 아니야? 경험을 말음질해 둔 거야, 아니야? 아니, 응? 이거 보고 경험의 내용을 몰라? 아이 표정만 보고요. 그렇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우리 알 수 있잖아. 기호인 기호인데 어떤 말을 사랑해라는 말을 적어 놓은 거잖아. 네. 다만 엄격한 라이딩 시스템으로 담아놓은 건 아니고 마치 문자처럼 네. 그리듯이 또는 나타내듯이 난초 그리듯이 이쁜 사람 어떡하겠어. 난초 그렸잖아. 응? 그럼 여기는 사랑한다는 걸 뭘로 지금 표현했어요? 심장 모양으로 하트로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기준을 잘 우리가 정의를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딱 보는 순간 뭔가를 말한다고는 이해할 수 있어. 또 경험의 내용도 추측할 수가 있어. 다만 뭐가 문제야? 정의하기가 어려워. 딱 부러지게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못 박아서 말할 수는 없어. 두루뭉실한 거죠, 그죠? 그러려고 쓴 거야. 딱 부러지게 말하려고 하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 이건 글자를 써야죠. 하지만 이것도 느슨한 의미에서는 글자인 거야. 네? 모양 글자라고도 할 수 있고 느낌 글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미래 언어죠, 이런 거는. 현재로는 아직 언어화가 안 돼서 막 지금 생성되고 있고. 제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인포그래픽스라는 거야. 하나 보여줄 수 있는데 아시나요? 이런 걸 알아야 이제 한글 부분이 좀 더 풍요로워지게 설명이 돼. 한글은 칼리그라프잖아. 꼴을 갖추고 있어. 모양이 있어서 폰트도 있고 글꼴이 여러 가지가 있어. 안상수체 이런 것도 있고. 안상수체는 좋은데 그 체는 마음에 안 들어.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잠깐만. 요거 전지 크기가 큰 건데 좀 축소를 해서 그래요. 확대해봐도 돼요? 아 당연히.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악어? 웃음의 낱말지도야. 아까 여기 웃음. 무슨 응. 예. 아, 아주 탐험할 수 있게. 네. 아, 지도. 네. 가면 동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깃발도 나와서 어떤 종류의 웃음이 웃어지는지 그다음에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웃음의 영역을 지도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이런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은 글자인가요? 네. 글자? 이 그림도 들어갔잖아. 또 해석을 해야 되고 글자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해석 안 해도 돼. 기억 딱 써놓고 기억자인지 모르는 사람은 글자 모르는 거지. 아예 이게 뭐지 이러면 이미 지금 자기들 이게 뭐지 그랬잖아. 그 글자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포그래픽스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야. 인포메이션, 정보죠. 정보를 그래픽 형태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이 안에는 정말 무수한 정보가 들어있어. 이거 설명을 해줘야만 알아. 하지만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것만 딱 들고 있어도 돼 이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포그래픽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었고, 다 2014년도에 제가 세계 문자 심포지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들인데, 이제 글자라는 것은 현재는 상당히 불편해. 동영상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불편하잖아. 보여줄 수 있는 거 못 보여주잖아. 그리고 사과했을 경우 사과 몇 개 더 써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향기 나는 사과, 뭐 수많은 종류의 뭐 이 사과가 있는데 글자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걸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글자 혁명도 필요한 시기가 온 거고,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모티콘, 또 크크크 등등, 우리가 뭔가 생활 세계가 바뀌었어. 빠르고 동영상이 많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일단, 그냥? 그리고 다 채널이야. 채널이 많아 일단. 그리고 풍성해졌어. 그러니까 이런 걸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글자가 필요한데 아직 없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파괴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줄이거나 압축하거나 또는 모양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우리 경험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글자는 늘 그 모양이니 나타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자 스크립트 차원에서 보자면은 당연히 바뀌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변화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젊은이들의 뭐 문자 파괴 현상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 좀 통속적이고, 그것이 실제로 요구되는 거다. 응?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이고, 미디어 혁명은 이미 시작이 됐고, 스마트폰을 보세요. 야, 보내줄게. 사진을 보냈어. 예전에 우리 편지 시대에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림을 그려도 반나절. 응? 그 언제 보내 그게. 하지만 딱 찍어서 보내면 말 없어도 돼, 그죠? 필요하면 전화하거나 뭐 텔레그램 이런 거 하거나 뭐 카톡 하거나, 그러면 말이 곧 글자처럼 됐네. 중국 사람들은 글자 안 하고 소리로 지금 카톡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소리로 주고받을, 그럼 왜 불편한데 이거 적기가 소리가 더 빠르고 편하잖아. 이것도 그러면 아까 그래서 이제 글자는 글자다 이거. 소리를 적는 글자. 그러니까 글자 소리가 있어. 글자 소리. 소리 글자 말고 글자 소리가 있어. 글자로 기능하는 소리들이 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좀 확장하고 네. 한글의 문제를 이렇게 좀 시대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면은 좋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파괴할까요?라고 보지 말고 네. 파괴 이유가 있다. 그 변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창조성. 어떻게 이걸 그러면은 그 필요에 따라서 바꿔줄 것이냐. 만들어주면 되잖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알자라는 말로 바꾸고 있는데, 글자에서 이제 알자로 바꿨어. 이름은 영업 비밀. 이제 요 인포그래픽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이건 알아보기 힘들잖아 일단. 누구든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면서 이제 샘플링 같은 기능 이거 주면 누구든 내려받아서 거기서 해가지고 마음대로 써먹게, 공유할 수 있게끔 쉽게. 그러니까 포맷은 동일하고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는 이제 사용자 중심의 글자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글자는 전부 범용성이잖아. 자기도 똑같이 쓰고 나도 똑같이 쓰고 범용이야 이거는. 두루두루 똑같이 써야 돼.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범용성보다는 자유도 소비자에 맞춰서 그래서 뭐 어린아이라면은 어린아이에게 맞는 글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 인공지능 덕분에 통역해주면 되지 뭐. 아기가 그러죠. 그러면은 옹알이 통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옹알이가 말이 아닌 게 아니야. 실제로 말이야 이거는. 네. 다만 우리는 못 알아들을 뿐이야. 그러니까 옹알이를 통역해 주면 돼. 그러면 더 쉽게도 옹알이를 적을 수가 있겠네. 응? 그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이 생겨난 거고, 그 말이 생겨나면 당연히 새로운 글자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의식을 좀 확장하고, 질문도 있으시면 해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동했어요. 지금 되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예술가들을 많이 만나야 돼. 어. 예술가들은 내가 예술가는 아니고 난 철학자니까 일단 그 철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자유로운 편이야. 철학자들이 고리타분해 보이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 거꾸로 철학자들은 이 자유로움을 많이 추구해요. 그럼 일단 생각이 자유로워야지. 근데 생각의 자유라는 게 알고 보면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하고 똑같아. 응? 진리는 편견을 깨야 되잖아. 편견을 어떻게 깨겠어? 진리가 아니고 깰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왜 깨뜨려? 진리는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편견, 잘못된 것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잘못된 것을 깨뜨리면 일단 후련해. 그래서 자유로워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유를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글자 문제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만 써야 돼? 내가 이제 김정호 책가 있잖아. 글씨 추사 김정호. 추사는 알지, 추사 김정호가 있는데, 김정호 채도 있어. 중국에서도 이렇게 유명했어. 맨날 한탄했거든. 내가 말이야 중국까지 가 이름을 떨친 사람인데 이 조그만 조선에서 그냥 맨날 그냥 한탄했단 말이야. 근데 그 한탄 덕분에 훈민정음체가 없어. 김정호체가 없는 거야. 안타깝잖아. 김정호가 훈민정음을 썼더라면 우리한테는 그 고딕이니 명절 이런 건 전부 한자에서 온 거거든. 우리가 쓴 게 아니야.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만든 거지. 다 중국에서 만든 것들을 이제 한글에 적용을 해서 훈민정음에 적용을 해서 만든 거고, 우리 글자체라는 게 뭐 요즘 최근 만든 거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게 있고 서울 남산체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안상수 씨만 안상수체. 우리 한국어의 경우에는 음절수가 11,172개인가 그래. 음절. 그러니까 이게 꺾임이지.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가장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야. 영어는 27개밖에 안 되잖아. 한국어는 뭐 이게 셀 수 없이 많은 거거든요. 그럼 자유자재로 뭐 뻐꾸기 소리 뭐 다 말할 수 있고 적을 수가 있어. 한번 왕왕 같은 거는 영어로 적으려면은 WHANG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야 돼. 근데 한국어 이제 훈민정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음양오행을 얘기했지만은 음양오행의 출발은 하늘이야. 하늘인데 이걸 담아놓는 건 땅이야.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네모 안에 써야만 돼. 네모가 땅이기 때문에 땅 안에다 써야 돼서 네모 틀을 이렇게 써놓고 그 안에 썼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 한번 보시죠. 한글 한번 써보세요. 한자 써보세요. 한자 그 형태를 한번 보여. 거꾸로 세모를 그려보세요. 한에다가 거꾸로 세모. 역삼각형. 이렇게 그리라고요? 아니 그걸 포함해서 틀 안에 넣어보라고. 이걸 너무 해봐. 이 말씀하시고. 그렇지, 그렇게. 지금 한글의 자형은 글자 꼴은 그 역삼각형 거꾸로 세모꼴 안에 집어넣게 만들어놨어. 잘못된 거지. 원래는 네모 형태로 이루어져야 돼. 네모꼴. 세모꼴이 아니고 네모꼴로 돼야 돼. 이게 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그 글씨체도 글꼴도 지금 상당히 원형에서 벗어나 있고, 가장 벗어난 건 뭐냐면 아래아를 없앤 거.
지금 아래아 안 쓰이고 있죠. 여기 천지인은 쓰여 그죠? 네. 아시죠? 천지인은 아래아 쓰이는 거. 네. 그럼 한번 볼까? 들어서 자기들 천지인 쓰나요? 안 써? 그러면 여기서 바꾼. 네. 기억,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면 컴퓨터에서만 되는구나 이거는. 현재 여기는 안 되는데 강을 쓰려면 아래아를 찍으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한글로 가면 아래 한글로 가면은 가를 쓰고 아를 썼을 때 아를 한 번 더 치면 여기 아래아로 바뀌어. 네. 그러니까 아래아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아래아가 있으면 윗아도 있고 뭐 그렇겠네. 윗아도 있고 아래아도 있고 또 오음이라고 하는 가운데 아도 있고 그래요. 위아래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트인 오라는 게 있는데 사과 꼭지처럼 이렇게 딱 점이 찍힌 거는 음가가 있어. 오라는 음가가 있습니다. 오. 근데 우리 한번 좀 그래요. 음양오양이라는 거는 김도훈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하늘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본디의 하늘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늘은 아니야. 이거는 본래의 하늘을 나타내. 가 없는 하늘.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릴 수가 없고 소리를 낼 수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소리값이 없어. 기호로만 있어. 그냥 하늘을 상징하는 거야. 여기다가 실제 이것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면은 이렇게 사각꼭지처럼 점을 찍어서 찍으면 이제 이건 오라는 우리 자이나교나 힌두교 아시죠? 오음사상 오. 이제 브라흐만 배꼽에서 이렇게 천지가 만들어질 때 먼저 나는 소리는 이 오라는 소리야. 이 오라는 게 천지 만물이 탄생하는 소리. 그 하늘을 나타내네, 그지? 하늘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하늘은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것이 가 없는 하늘이니까 실제 하나의 구체적 사물 속으로 들어올 때는 점으로 나타내. 이게 아래아야. 그리고 이 아래아가 바로 사물 속에 들어가 있어서 사물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원리. 이게 아래아야. 이건 하늘을 뜻하는 거야. 이 하늘이 평평하게 좌우로 움직이면 의가 돼. 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아래. 그죠? 좌우로 평평하게. 위아래로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면 사람을 뜻하는 게 돼. 그래서 기본형은 아, 의, 이야. 이걸로 다 됐는데 어떻게 다 됐냐면은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흔히 세계라고 말하는 이 네모로서의 그 땅에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거 볼까요? 아래아는 여기 움직이면 돼. 움직일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네.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은 요 가운데는 원래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요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 찍고, 자, 이건 그 사방 세 개를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하는데 동서남북은 완전하다는 뜻이야. 방위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완전하다는 뜻도 되고. 자, 아래아를 찍었습니다. 그럼 무슨 모양이 됐나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두 개 찍으면 유, 야, 요. 그죠? 다음에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죠.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이 세 개가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음양오행이 나타내는 것은 이 변화의 원리, 이 세 개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그대로 이걸로 그려 놓은 거야. 응? 뭐 이거밖에 더 있어. 아래아, 의, 이. 이 세 개로 다 만들어졌죠. 이게 삼극사상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삼재라고도 하고 삼극이라고도 하고 천지인이라고도 우리 표현을 삼재. 이 세 개는 이 삼재, 하늘과 하늘, 땅,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자, 변화를 일구어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아래한 이게 없어졌어. 우리가 한글학자들이 바보들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없애고 병신을 만들어놨지 이게. 그럼 병신이 되는 거야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길게 설명하나? 여기 펜. 자, 우리 한글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이렇게 쓰겠네. 다음에 아래아를 여기 찍죠. 니를 이렇게 쓰겠네.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죠? 가상의 네모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렇게 써요? 갈. 응? 갈. 갈. 글. 이걸 염두에 둬야 돼. 좋아, 글. 음가를 일단 알아야겠네. 24배 트는데. 아, 여기 아래 음가야. 아, 응? 요 음가고 내가 지금 강의를 많이 해서 목이 지금 다 잠겼거든. 갈 할 때 이 알은 힘을 주는 거야. 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요거는 형태적으로 꼴로 보자면은 이 형태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가운데 점이 여기에 아래야. 그러면 갈도 될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걸도 되고 굴도 되고 골도 되고 길도 되고 또 다 붙여가지고 모든 것의 어머니야. 이 아래아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전체의 꾸러미의 연관을 놓쳐버렸어. 이걸 우리 형태적으로 살려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뭐 글자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실제 이걸 내가 다 만들어 봤는데 한 127개쯤 나와. 그런데 여기 쓰는 게 우리가 쓰는 게 길은 써 길. 그다음에 굴. 그다음에 걸다 할 때 걸. 갈다 뭐 쟁기로 뭐 갈다 할 때 갈.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글 같은 경우가 있거든, 그죠?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수많은 걸 우리가 쓸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이런 글자의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은 아 우리 말을 우리가 참 말도 안 쓰는구나. 말을 무한히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몇 개 안 되잖아, 편협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구불구불 두 번 구불러진 길은 낄 쓰든지 또는 갤 쓰든지 글자 형태로 우리 이제 뭐 뻐꾸기 소리 적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거꾸로 갈 수도 있어. 글자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글자가 우리가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잖아. 이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말을 만들 수도 있어. 우리 지금 말이 필요해 사실은. 끊임없이 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외워야 돼. 영어를 쓰게 되면 계속 외워야 돼. 약어도 외워야 되고 새로운 낱말 다 외워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2,000개 이하. 그렇게 많이 외워봤자 실제로 쓰는 건 2,000개 이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 그러면 또 배워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괴로워. 그런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쓰면서도 자유로우면서도 소통의 문제가 좀 적죠. 그래서 쉬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아를 없앰으로써 네모의 성격도 우리가 줄었고, 아래아를 넣으면 분명히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어? 세모꼴로 쓸 수 없잖아. 네모꼴로 써야 되고 형태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도 바뀌어 버렸어. 기본적인 체계가 딱 시스템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게 뭔지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걸 다시 쓸 수 있다면은 쓸 필요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좀 혼란이 예상이 돼요. 쓰자고 하면은. 그래서 조심스럽고. 그렇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한글은 세모꼴로 쓴다는 네, 말씀이시죠? 다양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아래아는 언제 사라진 거예요? 우리 훈민영어 한글 맞춤법 통일한 1931년. 그 전까지 다 쓰였어요. 오래됐네요. 그것도 이제
음가 가지고 목을 쳐버렸거든. 소리 같은 소리는 같이 적는다. 근데 아래와 음가는 아무도 몰랐거든 그 당시.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아의 음가라고 같이 쳐버린 거죠. 연구가 덜 된 상태에서 법을 만드는 바람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됐어. 그러면 그 한글을 연구하시는 그 분들께서 아레아를 다시 살리자라는 의견이 요새는 지금 나오고 법이 있어. 법이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법이야.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고 해봤자 네.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돼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거 법으로 만들어놨어. 가장 민족적이면서도 가장 무식하기도 하지. 독립운동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주시경 이런 분들이 단순히 한글만 하신 게 아니고 독립운동까지 연결돼 버렸잖아요. 민족혼.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제 말할 권리를 크게 제약을 해. 지금은. 그럼 지금 한글은 천지인이 다 없는 아직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지인을 불편해. 그래서 그거는 장단점이 있는 건데 천지인 구조를 반영을 해줌으로써 이제 한글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된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원리가 이해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은 갈, 길, 걸, 굴 다 연결된 말들이거든. 의미가 달라. 예를 들어서 굴은 당연히 파고 들어가는 거야, 아래로. 그러면 이 세계에서 보면 아래로 내려갈 수, 음양오행이 그렇잖아요.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건 내려가고, 어떤 건 신 같은 경우 양적인 건 퍼져나가고 음적인 건 다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굴은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겠네. 골은 올라갈 테고, 갈은 퍼져갈 테고, 걸은 되돌아올 테고, 글은 쭉 평평하게 퍼질 테고. 이걸 뭐 단순히 음양오행의 원리를 모르더라도 이 네모만 그려주면은 세계를 저렇게 표현했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세계문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문명이라는 것을 크게 둘로 가를 수 있는데, 글자가 있는 문명과 글자가 없는 문명. 글자가 있을 경우 이제 기록을 할 수 있어서 물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생각을 대상화한다는 거야. 생각을 대상화함으로써 공유가 돼. 한 권의 책을 우리가 뭐 5천만이 같이 읽잖아요. 이런 일은 불가능했는데 글자가 이걸 가능하게 해줬어. 그 생각을 공유하니까 뭐 갈등도 줄고, 이걸 바탕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글자를 가졌을 때 문명의 고도화가 돼. 수학은 글자 없이는 안 돼. 기호 없이 수학은 할 수가 없는 거야. 머리로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 학문도 안 돼. 법도 안 돼. 종교도 안 돼. 글자가 없으면은 고도 문명이라는 아예 불가능해. 원시사회에 가가지고 학문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이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밖에 없어. 말이 없으면은, 글자가 없으면 이게 분화가 안 돼. 하지만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눈금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해를 이렇게 단위로 나뉘잖아. 나뉠 때마다 기호를 붙여야 돼. 기호가 없으면 나뉘지 않기 때문에. 그럼 1각, 2각, 3각, 분초 이렇게 다 나누게 돼. 이렇게. 그 한 번만 나누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문명으로 쭉 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글자나 기호로 나눴다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 아직 불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소리로, 노래로 전승이 됐어. 그리고 지금도 산스크리트, 우리 힌두교 같은 경우, 힌두교 경전, 라마적 경전 같은 경우는 노래로 불러. 하나도 안 틀려. 2000년을 내려오는 거야. 노래로 쫙 이렇게 악기에 반주 맞춰가지고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 기억 전달자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잖아요. 그죠? 죽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다 사라지는 거지 뭐. 적어놓으면 해독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보편화 또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 또 고도화 가능하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글자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일종의 코드 같은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시스템화되면 시스템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만 생각해도 돼. 길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길, 갈, 골, 굴, 갤, 귤, 뭐 수많은 것으로 쫙 퍼져가지고 이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난 하나만 떠올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매번 갈, 골, 굴 쓰는 사람하고 한 번으로 그냥 쫙 퍼져가지고 시스템 사고를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생각을 잘할까요? 당연히 시스템 사고가 훨씬 잘합니다. 지금은 이제 21세기는 전부 시스템 사고야. 그때 이제 이런 한글의 훈민정음 체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현재로는 좀 어렵고 이렇게 아래아래 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나다도 기억 니은 이것도 순서가 잘못 잡혀져 있거든 지금. 요것도 사실 바로 잡으면 좀 쉽고 뭐 그런 면들이 있죠. 뭐 꼭 고수하지 않은 건 아닌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말을 쓰는 사람 마음대로 써야 되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내가 배운 대로 쓰는 게 편한 거니까 아무리 바꾸자고 그래도 난 이게 편해 그러면 끝나버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얘기해봤자 썰물 뭡니까 그러면은 글자 문자 구분해야 돼요 그래도 또 똑같이 돌아가거든. 뭐 괜히 힘 뺄 필요는 없고 그렇게 쓰시는군요. 이렇게 동의하고 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자유가 있는 거니까 상대방만큼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럼 타협이 좀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뭘로 발표하나? 저희 이제 다시 좀 정리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하고 같아요. 그래. 좋습니다. 혹시 더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면은 네. 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릴 테니까 네. 그분은 훈민정음 박사야. 그리고 정말 박식한 분이야. 들레주 이런 데도 010 2327 3838 김슬옹 이름도 바꿨어. 김슬옹 전화하셔가지고 구현상 교수께서 소개하셨는데 한글에 관한 거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죄송한데 저희 사진 한 번만 같이 나랑 찍어주실 수 왜? 있나요? 네? 인터뷰 네. 교수님 인터뷰. 아이고, 녹음했잖아. 아이 생긴 게 좀 그래요. 그렇다면 교수님 증명사진 한 장만 쓰겠습니다. 찍는 게 낫겠다.